그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엔젝타에 많은 네,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네. 지금 매출액이 얼마 정도 제가 작년에 봤을 때 500억이 넘었더라고요. 엔젝타가. 지금도 한 500에서 600억 정도 네.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 딱 1000억 정도 되면 확 알려지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한국 그 맞아요. 시장을 딱 봤을 때. 근데 그 500억이라고 하는 이 매출을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이게 외국 네,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그리고 커피를 되게 브랜딩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엔젝타 사업들 중에 만약에 저도 그래요. 내가 만약 엔젝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엔젝타라고 하는 제품이 커피가 맛있고 커피가 좋으면 내가 그냥 네이버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제가 김남재 PD님을 통해서 사 먹어야 되고 김남재 PD님의 내가 고객이 됐을 때 뭔가 좀 다른 데서 사 먹는 거, 다른 혹시 엔젝타 다른 사업자에서 먹는 거랑 어떤 차별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젝타도 다단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미나 참석해라, 교육에 참석해라 하면 저는 피곤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좋은 건 알겠어요. 요즘 네트워크 교육 다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에,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또 설득시키는 김남재 입장에서도 김남재 PD님의 입장에서도 이걸 설득시킬 때 또 그만큼 시간 투자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김남재 PD님이 왜 김남재 PD님이어야만 하는지 네, 저는 그런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간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다면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을 섬긴다고 이렇게 이제 내가 내 고객만 되어주면 진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맞아요.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을 섬긴다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그 고개가 안 숙여지고 맞아요. 국민을 섬긴다는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당연히 고객을 제가 이제 다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보다 많이 섬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제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제 고객이 된다면은 이분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막상 이분들의 그 문제를 파악은 했었어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뭐 금전적인 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 기능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 고객들은 고객 본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항상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이제 왜 내 사업이 내 자영업이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런 정도의 수준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내 고객들이 된다면은 이 자영업자들을 제가 고객의 그래도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맞아요. 가장 많거든요. 그 원인 중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자영업으로 내몰려서 이제 그러면서 더 치열하게 경쟁되고 네, 더 망하는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고객들이 내 고객이 된다면은 이 고객들을 저희 그 네트워크로 묶어서 그러니까는 제 네트워크 뭐 동호회처럼 그렇게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 속에서 생존에 관한 그런 소통과 그런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분들한테 경제 경영까지는 할 얘기하고 그러면 안 아달 거예요. 근데 가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본업이 잘 되게 생존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려면은 그 거절 처리 능력이잖아요. 네, 뭐 손님이 왔을 때 거절을 어떻게 잘하고 이런 서비스 능력과 이런 거를 그 안에서 이제 이 자영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서 그 역량들이나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이제 하면서 자기 사업을 자기 본업을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엔젝타를 매개를 통해서 자영업 본업이 자기 하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어, 이제 한편의 그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뭐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룹 성격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제 파트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진짜 사업을 같이 이렇게 예, 사업을 그쵸. 해볼 수 있다는 이런 파트너들이 생겼을 땐 당연히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콜드콜하고 유튜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더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본업에 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독서, 경제, 경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가고 싶은 그런 파트너들을 이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 파트너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 명이면 밑에 세 명 만들어지고 다섯 명 만들어지면 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의 그 법인처럼 운영을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오, 이제 하나의 제품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이걸 유통하는 하나의 그 법인 회사처럼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교육도 이제 많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조건으로 나랑 같이 이렇게 법인하는 그런 팀들은 다 PCM 교육을 통해서 네. 연대를 하고 이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엔젝타 안에서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CM 교육하는 또 그 상위 이런 교육 차원에서 하면은 다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느낄 수 느끼는 바가 좀 생길 수 있고 한 그 회사 안에서만 있으면 그 안에서밖에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내 파트너 관계에서는 그런 이제 법인 그룹 차원과 이 PCM의 협력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고 싶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거절 처리 능력이나 유튜브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안에 전략이고 공략적으로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는 어떤 플랜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런 플랜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네, 내가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 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요즘에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사람들 많이 돈 벌려고 직업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이런 사람이 뭐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예, 되게 간절해요. 김남재 PD님이라고 한 사람이 나의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되게 이런 왕초보라든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 경영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남재 PD랑 손잡았을 때 김남재 PD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조언을 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뭔가 그 전에 준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자고 좀 플랜적인 플랜을 좀 더 우선순위에 연결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조언 같은 거, 얘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막상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 하는데 막상 이제 돈은 잘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하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그 망했잖아요. 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막상 이제 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뭔가 돈을 벌려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우선 제 일을 하면 되게 좀 때려치고 싶고 힘든 점도 많고 내가 맞아요. 이걸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뛰쳐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1년마다 이렇게 끝나면 바꾸고 하는데 항상 그 프로젝트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지 같고 사람들이 다 이제 네. 치사해서 못 해먹고 그래서 끝내고 다른 프로젝트 가면은 그 프로젝트는 더 힘들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 때려치고 다른 데 가면은 물론 쉬운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데 가면은 있는 곳이 그나마 낫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일하다가 그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이 진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걸 좀 자기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런 기술력을 높여서 그거에 확장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이제 좀 찾으면서 좀 옵션처럼 좀 추가해 보라고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IT 쪽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이제 그 전처럼 얘기했던 다른 이제 데이터 분야의 다른 쪽을 지금 조금씩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틈을 조금씩 나중에 늙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가려고 지금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되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넓혀가고 그 지식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콘텐츠 쪽에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안 돼서 진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하기 거의 뭐 바로 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가 이제 고객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음, 현장 나가서 고객들의 이런 걸 많이 파악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 그걸 하면은 저희가 그 애플도 처음부터 성공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처음에 안 되다가 망하다가 고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배우고 영감받고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좋은 제품들, 좋은 회사가 커가고 그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객을 먼저 만나고 거기서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는 거기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고객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하려면은 문제는 알았어. 그럼 제가 해결해 주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본인 스스로의 그 리더십이나 아니면 경제 쪽이나 아니면은 그런 본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이제 높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돈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계별로 쭉 밟고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뭔가 이제 성과가 생기고 이거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저질러 놓고 봤다 망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고객을 통해서 그 경험을 쌓으면은 말로만 이렇게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고객에 섬기는 마음이 안 들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고객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고객의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이제 우러나야지 그 고객들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 데리고 한 10명 정도 했는데 1년에 책 한 권, 두 권 읽었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임이 해체 안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어, 모아주고. 그러려면 학교 다닐 때는 그 독서 토론하면 다 안 읽어와요. 거의 한 명 정도 읽어오나? 그래서 한 권 읽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땐 술을 좋아하니까 항상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술자리로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술자리를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일주일에 제 용돈 받으면은 항상 그 술자리 값으로 제가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 다음부터 제 점심 먹을 값, 저녁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굶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선배들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버티다가 다음 주 되면 또 그 술자리 비용으로 다 애들 해서 모아주고 이렇게 1년을 끌어갔거든요. 끌어와서 이제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후배들을 생각하고 그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그러거든요. 이 어,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도 고객들을 딱 만났을 때 생각했을 때 막 진짜 섬기는 마음은 안 들거든요. 이렇게 아, 마음속으로. 근데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맞아요. 고객들에 대한 그 시간이라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마음이 고객에 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걸 먼저 배우고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교육에 그렇죠.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지 이게 기본기가 쌓이고 윗바탕이 돼서 나중에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먼저 충실하라는 그런 조언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야, 이 조언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걸 봤을 때, 오, 삼촌 조언이 좋은데요? 오, 오빠 조언이 좋은데요? 오, 아버지 조언 좋은데요? 연령층에 따라, 오, 괜찮은 친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들으면서 약간 이 조언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네. 되게 좋았어요. 예. 너무 좀 이 시간이 되게 퀄리티 있는 시간이고 제가 김남재 PD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게 이 사람은 참 마음도 멋지게 썼고 그 과거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김남재 PD님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방금 전에 또 한번 들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잖아요. 네, 많이 잃었죠. 두 번 잃었죠, 총. 두 번 잃은 건 아니에요. 훨씬 많이 잃었죠.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망했고 예. 그 펀드로 이제 50만 원씩 해외 펀드 두 개, 일반 펀드 두 개에서 그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넣었다가 금융위기 와서 이제 망했고 그리고 변액보험에도 한 100만 원 정도 넣었다가 그것도 금융위기 와서 같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다 처분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선물 투자, 옵션 투자, 뭐 ETF 투자. 그 저는 망한 거밖에 없어요. 끝도 없이 오케이.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망하는 거고 잃어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론상으로 남의 사례를 듣고 좀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건 제가 직접 저도 돈을 잃어보고 제가 직접 사람한테 배신도 맞아보고 제가 직접 사람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공격이 아닌 그런 공격도 받아보고 뭐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상처를 받아보니까 배우는 것과 네, 그리고 맞아요. 내가 그냥 책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IT면 IT를 알기 위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본다. 그랬을 때 배우는 거랑 차원이 아예 극과 극이더라고요. 왜냐면 네, 내가 맞아요. IT를 모르고 예를 들면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면 독일어를 몰라가지고 책을 이렇게 배웠을 때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영어를 못 했었거든요. 영어를 배우려고 나랑 회화반도 등록을 했었는데 그 책으로 배우는 거랑 아니면 제가 아예 호주 멜버른에 맨땅 헤딩 해가지고 막 이제 막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대로 통째로 그 문장들을 외워버리면서 배웠을 때랑 직접 내가 수치심을 얻으면서 상처를 얻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웠을 때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김남재 PD님이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여러 번 잃으면서 배웠던 거랑 이론으로 배웠던 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꼭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개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 정보를 많이 듣고 주식 투자를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돈이 되는 정보가 내가 만약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주 진짜 부유층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는 정보가 나한테 왜 이 정보가 나한테 왔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이미 나한테 들어온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모든 개미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개미들한테 넘기고 가려는 그런 정보인 거죠. 그래서 전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주식 투자 하면은 그 주식 그 투자의 주체가 좀 개인 있고 기관 있고 외국인 있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네. 개인이 70%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돈을 안 읽는 확률이 5%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년 동안 그러니까 돈을 안 잃는 거죠. 똔똔이 되는 거죠. 똔똔이 되든 이익이 나든 그 확률이 5%인데 2년 동안 돈을 일을 안 잃을 확률은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6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갈 정도보다도 거의 이런 확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 어, 확률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만큼 어려운 그런 주식 투자 분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못 모르고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방대한 정보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차피 방금 말했던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주체에서 모두 다 돈을 얻을 수는 없어요.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한쪽이 이제 손실이 나고 다른 쪽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소득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 경험상 좀 많은 걸 저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가장 그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이제 비중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식 종목 한 종목에 따라서 최대 한 500만 원 이하로만 들어가고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이 비중 관리거든요. 이런 비중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코스피가 저번에 3,300까지 갔다 지금 네. 2,7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3,00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은 지수가 3,00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 100 중에 내가 반절은 정리하고 반절만 가지고 있다. 이런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 맞아요. 투자자들은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천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7천까지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 딱 몰빵해가지고는 다 날렸어요. 90%. 어,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는 10번을 성공을 해도 한 번 맞아. 실패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맞아요. 끝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려면 이제 비중 관리를 이제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가격에 살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최대한 낮게 살 수 있, 낮은 가격에. 높은 데 쫓아가면 그 주식시장에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잖아요. 끌려가고 그러면 이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사는데 낮은 가격에 살려면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차트 보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차트는 후행성이거든요. 그 차트가 이게 돈이 되고 하면은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은 다 지금 맞아요. 떼부자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식시장은 워낙 변수나 이런 게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좀 그 낮은 가격에 살려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좀 주식시장에 남들이 사니까 쫓아가는 이런 매매보다 진짜 하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낚시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네. 가격대가 오면 낚시질하는 것처럼 하면 어차피 높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낮은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다면은 이런 쪽에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그 어차피 이제 세계는 글로벌화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쪽이거든요. 이쪽 경제들이 좋고 해야 돼요. 좋고 잘 돌아가야지 저희가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 아, 산업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나라의 가장 주식 투자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사지 않거든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 미국 쪽 먼저 투자하고 이제 일본 쪽 투자하고 뭐 우리 쪽 투자하고 하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본의 그 산업 분야에서 잘 나가는 어차피 글로벌화된 그 산업 분야에서 잘 나가는 이쪽 업종에 투자하고 맨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글로벌 경제 맞아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쪽이나 이런 글로벌 투자를 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하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거보다는 전기전자 전기전자 종목이 앞으로 엄청 화랑이 될 것 같아. 아니면 화학 종목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글로벌 시장들의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섹터 중에 뭐 종목 고를 필요 없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가장 1위 자동차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 가지고 하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세창을 보면서 이걸 하면은 진짜 사람이 병이 들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일을 못 해요. 그 네.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그 주식이 항상 관심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맞아요. 하다가 그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니면은 이건 자기한테 마이너스예요. 위에서 보기에는 쟤는 일은 안 하고 주식해서 이렇게 맞아요. 진급도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 가지고 그 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거에 연구하지 말고 세상에 그 경제 쪽으로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금융정책 쪽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정책이 글로벌 돈의 국가 안의 돈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전체의 돈의 흐름이잖아요. 이 돈들이 어느 산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맞아요. 그런 걸 알려면 금리 공부를 해야 되고 환율 공부를 해야 되고 채권 금리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제가 예측이나 이런 거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그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고 모르는 걸 보면은 자료를 찾고 특히 한국은행 사이트 가서 관련된 이제 책자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사가 그 해당 뭐 환율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아요. 능력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아, 시장의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렇게 그런 흐름을 보면은 산업이 보여요. 아, 어떤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산업 중에도 뭐 가장 고민할 필요 없이 1등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중장기 투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하라고 싶어요. 이게 네. 그 요즘 막 가상화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 투자라는 게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위에 금융자산 있고 맞아요. 이거에 투자하는데 이 실물과 괴리돼서 많이 올라가는 건 거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장 크게 높이 올라갔다 해도 이게 언젠가는 그 폭발. 자리 찾아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가상화폐는 말이 그게 화폐지 실물이 없잖아요. 저도 그리고 안 말 믿어요. 그대로 가상이거든요. 가상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대표님은 실제 투자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런 것도 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만 화폐가 쫓아가잖아요, 말 그대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화폐가 뭐 미래 화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환상인 것 같아. 네. 화폐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요즘 맞아요. 이제 화폐는 신용 화폐거든요. 맞아요. 이 국가의 신용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융은 중개 기능이 있어요. 중개 기능이 있어서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이 돈에 이렇게 옮겨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이 금융이 무너지면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만큼 금융이 중요한데 이 내가 뭐 회사를 만들려고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아, 돈을 끌어서 투자를 받아야겠어.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얼만큼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거는. 네. 실물과 괴리된 그런 이제 가상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전 이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버블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가장 먹고 살기 힘들 때 오거든요. 일자리가 좋고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버블이 생겨나도 투자를 하고 돈 벌려고 하겠어요. 뭔가 위험한 것 같고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버블이 생겼어요.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요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튤립 투자, 그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그래서 튤립에 거품이 생겨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어느 집 앞에 튤립이 있어서 꺾었더니 그 튤립 값이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그래서 뭐 잡혀갔다는 이런 일화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는 IT가 없었으니까 그 튤립 거품과 이제 똑같은 맥락이 지금 이제 그런 가상화폐 이런 어, 맥락과 오, 똑같은 거죠. 오늘 예, 되게 좋은 영감을 많이 퐁퐁 막 심어주고 계시는데, 네. 김남재 PD님 오늘 느낌은 약간 경제 경영의 어떤 교수님이었던 느낌이었어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럼 쭉 깊이를 다 풀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그대로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쭉 들으면서 그래 그래 아는 게 많군 아는 게 많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면 핵심은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잃었잖아. 아니 내가 왜 실패자의 이런 조언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성공자들 말만 듣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에서 내가 5천억을 벌었어요. 뭐 100억을 벌었어요. 뭐 5천억 벌었다는 건 모르겠어요. 100억을 벌었어요. 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100억을 번 거가 얼마나 오래 가냐가 중요한데 100억을 벌었어야 해서 그 100억을 벌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데 이 100억을 버는 사람도 한 10년 뒤에 돌아보니까 깡통이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오히려 날린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시장은 우리를 목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뭔가 블랙스완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서 여의도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도의 그런 어떤 큰 손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맞아요. 큰 손들이 사라졌다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 큰 손들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에 이렇게 날아나는 어떤 부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청해봐야 되는 건 우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IQ가 어디까지 오고 어디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왜 성공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왜 실패 사례 틀려받고 돈을 잃어받고 뭔가 이런 상처를 가져서 실제로 이걸 데이터화해가지고 당신들 여기에 똑같이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 더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망하지 않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죠. 하면 부자가 될까에 집중하잖아요. 그랬을 때 왜 잃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왜 당해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김남재 PD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 사례는 수백 개, 수천, 여러 가지 변동될 거 많은데 실패한 어떤 사례들은 몇 가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틀려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컨텐츠도 만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지금 사실 얘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실패한 사례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남준 PD.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 얻는 거는 저는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은 누구도 믿지 말고 저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싶거든요. 투자를 해도 네, 제가 이제 제가 공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데 한 번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노예가 되거든요. 가정이 맞아요. 파탄내거나 완전히 그 폐가 망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을 조절해서 적게 하라고. 근데 진짜 하고 싶으면은 이 주식도 사업과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주식 시장은 한 10년, 한 1년 이렇게 상승 시장이 오잖아요. 근데 하락장이 올 때는 한 그 상승분을 5일만 해도 다 이렇게 반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래서 진짜 주식을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적은 돈, 뭐 1,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저기 홀드콜라 가서 적은 비용 가지고 이렇게 자영업자를 만나서 실패해도 이기는 싸움을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 그 2년을 경험을 해보라고 싶어요. 그 2년을 경험하면 주식 상승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장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럼 이 상승과 하락의 천당과 지옥을 다 2년이면 경험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 그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제일 똑똑해. 딴 사람들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다 맞아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직접 망해보고 해야지 그걸 느끼고 겸손해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노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아픔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건 진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고 아니면은 진짜 해보고 싶으면 그 2년 정도의 그 시간을 그 변동성을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 저는 제가 그 증권사 쪽 IT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큰 빌딩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예전에 한 4층인가 5층에 그 5층에 그 시골 의사 뭐 박경철인가 이분 이제 강연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갔더니 다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강의실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막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서서 저기서 들어보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데리고 세상은 그 마이크로 파동과 큰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얘기만 한 3, 4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저건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직접 그분들 말 따르고 해보고 심지어는 돈까지 내가면서 맡겨보기도 하다가 당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사기고요. 펀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95%가 다 이제 믿을 수 없는 전문가들이고 진짜 옥석 한 5%도 안 되죠. 근데 이분들 믿고 이제 따라야 되는 거지.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해보려면은 이렇게 그 천당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적은 돈, 감내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라 이런 쪽에 권하고 싶어요. 어, 근데 제가 말한 그 아까 그 실물 경제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안 하고 싶어도 이 산업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블랙스완처럼 그런 때가 맞아요. 오면은 1등 삼성전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오거든요. 그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는 한 주식 시장은 안 망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조급해하고 주변에서 막 그 누가 벌었다는 이 얘기만 꽂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번 사람은 극히 드문 거거든요. 2%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얘기가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문학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인생 과거 제 전문업에 11년 종사하면서 제가 당해본 수많은 그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품과 이런 어떤 사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쫓고 비겁하게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인간들의 어떤 좀 치사하고 더러운 어떤 부분들도 저는 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네, 우리가 맞아요.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돈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이런 심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냐? 그래서 행복하게 살 거냐?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이거 알아도 당신은 행복하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좀 멋지게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하는데 행복은 언젠가가 아니라 사실 지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얻을 때도 행복감을 얻고 있지만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돈을 잃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김남재 PD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인터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어,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예. 모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정말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알고리즘을 모르고 있다. 네, 어, 성공한 사람만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들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매력을 못 느끼고 경청을 안 해요. 예. 맞아요. 예,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비겁한 사람이 이런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런 카테고리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로막은 채로 지금 살고 있는 거를 자기만 모르고 사실 부자들 통찰력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PCM을 다룰 때 제가 주식을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주식에 관한 책도 많이 공유하면서 독서 모임에서도 하는 이유도 사실 이게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보면 인문학이거든요, 이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 얘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어떤 새로운 거를 깨닫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잃어봐야 아까처럼 내가 잃어봐야 배우게 되고 공부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업계에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저도 11년 종사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 잃었던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의 목소리와 오늘의 PCM이라는 컨텐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잃었던 것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고 근본을 볼 수 있고 좀 두려움을 덜 떨게 할 수 있고 삶이 힘든데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아주 기능적인 그런 컨텐츠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김현재 PD 오늘 인터뷰 너무 멋졌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